예, 증시 전망대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는 트럼프 관련된 뉴스로 변동성이 좀 있었고, 근데 TSMC가 실적을 잘 내주면서 주후반은 좀 반도체가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그러니까 이번 주에는 이제 미국의 어떤 정책, 그러니까 뭐 트럼프 관련된 이슈, 그다음에 또 대법원의 관세 관련된 판결 이게 어떻게 나오는지가 중요하고, 우리 증시는 5천 포인트를 이번 주에 볼 수 있는지 이게 이제 상당히 중요한 이제 그런 주간이 될 것 같습니다. 뭐 외국인 투자자들이 주간으로 순매도하긴 했지만 매일 매도한 건 아니었거든요. 요일별로 좀 엇갈리게 그런 매매를 하는 가운데 삼성전자, 방산주, 현대차, 증권주 이런 종목군들, 원전주 이런 종목들이 이제 선별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일단 지난주 주요 이슈는 트럼프가 시장을 흔들었다라는 점, 그리고 기업들의 실적이 잘 나왔는데 트럼프가 뭐 여러 가지 어떤 정책적인 어떤 이슈를 쏟아내면서 주가가 오르락내리락 거린 점이 있었고, 뭐 IT 기업은 이제 TSMC 실적 효과에다가 마이크론의 어떤 내부자의 주식 매수 이 효과로 좀 주 후반에 반도체가 또 강하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차기 연준 의장이 좀 반전이 생겼습니다. 이건 뭐 잠시 후에 또 설명을 드릴 텐데, 케빈 헤셋으로 거의 알고 있다가 지금은 다른 사람으로 바뀌는 그런 문제 상황이 됐고, 관세 판결이 어떻게 나올 거냐. 이번 주 주중에 이제 대법원 관세 판결이 나올지 모른다. 20일 날 나올지도 모른다. 이런 내용들이 또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저게 이번 주 실제로 나오게 되면 한 차례 시장이 또 출렁거리는 그런 요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주요국 증시를 보면 우리나라가 제일 많이 올랐어요. 예, 그것도 코스피가 전 세계 증시에서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주요 분석가들이 뭐 시장 분석할 때 한국 관련된 얘기를 좀 자주 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됐고, 그다음에 일본, 대만, 그러니까 동북아 국가들 뭐 이 나라들 쪽에 좀 주로 투자자들의 관심이 많이 집중되어 있죠. 그리고 한국과 대만이 있다라는 거는 반도체 쪽에 투자들이 관심이 많아졌구나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대목이고, 그러니까 종목을 보면 미국 쪽으로 가서 종목을 보면 캐터필러, 로키드 마틴, 마이크론. 그러니까 트럼프가 방산 이슈 자꾸 만들어내다 보니까 방산주 올라가고, 그다음에 실적이 돋보이고 있는 이제 반도체주가 강하게 올라가고, 그다음에 데이터 센터 많이 지어야 되니까 거기서 여러 가지 어떤 그 기반 시설 만들려면 또 땅 파고 굴삭기 많이 들어가고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캐터필러가 또 많이 올라가고, 이 세 종목군들이 미국에서 두드러지게 강한 그런 종목이 됐고요. 뭐 차트로 보면 로키드 마틴 주가가 쭉 하고 밀고 올라가면서 트럼프 이슈를 반영하고 있고, JP모건 같이 금융주들은 실적은 잘 나왔는데, 그러니까 주가는 실적 나온 것만큼 반영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카드 이자 10% 이상 받지 마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 뭐 대통령이 그렇게 한다라고 해도 꼭 그렇게 되는 건 아닌데 어쨌든 트럼프 변수로 실적이 막히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꾸불꾸불하긴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신고가. 최근에 증권사별로 목표 주가 $410, $450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이건 이제 러셀 2000 지수, 미국의 중소형주 지수를 러셀 2000 지수라고 하는데, 이게 또 신고가예요.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빅테크 줄여서 중소형주 사고, 그 외에 이제 방산주나 반도체 사고, 그러니까 이런 쪽에 좀 집중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인 게 특징이죠. 근데 러셀 2000 지수 이렇게 신고가 가고 있다라는 걸 일단 머릿속에 남겨두시고요. 제가 나중에 한번 또 설명드릴 게 있으니까. 자, 연준 의장이 또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케빈 헤셋으로 알고 있다가 케빈 워시 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시장에서는 이 사람이 좀 한편으로 보면 트럼프의 막무가내식보다는 연준의 원칙대로 갈 가능성이 높다. 왜냐면 연준 이사 출신이거든요.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연준 이사를 하던 사람이라서 이 사람이 되는 게 제일 자연스러울 것 같긴 하다. 이렇게 봐요. 근데 이제 갑자기 왜 트럼프가 저렇게 마음을 바꿨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파월 때문에 그러는 거다. 왜냐면 파월이 5월에 임기를 종료하게 됐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사를 하다가 의장이 돼서, 그 미국의 연준 이사 임기는 14년입니다. 14년 동안 이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사직은 2028년도까지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원래 그 파월은 의장 그만두면서 나는 이사도 그만둬야지 이렇게 마음먹은 걸로 알려져 있는데, 이게 수사하고 막 그렇게 당하니까 나 이사 계속 할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파월이 그만둬야 그 자리에 자기 사람을 심게 되는데 그게 안 되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파월을 굉장히 강하게 압박했다가 자칫 잘못하면 엉뚱한 사람 지명을 하면 공화당 내부에서 차기 의장에 대해서 동의 반대한다. 이렇게 되면은 파월이 임시로 의장을 수행해야 됩니다. 그러면 완전히 트럼프 계획이 찌그러지는 그런 상황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그냥 헤셋을 해서 막 분란 일으키는 것보다 워시 쪽으로 가는 게 낫지 않나. 그래서 막
트럼프가 되게 웃기는 메시지 내놨어요. 예전에 남긴 얘기 보면 케빈 워시는 그의 그 잘생김에 나는 놀랐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약간 좀 좋아하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그 어차피 이 사람도 트럼프 사람이긴 하니까 지금으로서는 케빈 워시 쪽으로 가는 것 같다라고 해서 이제 배팅 보면 급격하게 이제 워시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왔죠. 근데 어쨌든 뭐 또 트럼프는 트럼프니까 어떤 반전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으로서는 이 사람은 매팔 아니에요. 예, 그냥 데이터 보고 할 사람이긴 한데 어쨌든 뭐 요게 또 어떤 반전이 나오게 되는지는 또 주중에 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증시는 코스피가 올해 들어서 하루도 안 빠졌습니다. 하루도 안 빠지고 매일 올라가요. 예, 매일 올라가는 이제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지금 11일 연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근데 역대 우리나라가 10일 이상 올라갔던 사례가 8번 정도밖에 없었거든요. 그리고 11일 이상 올라간 거는 제가 이제 보시다시피 7번. 예, 근데 이제 이 연속 상승 기간 동안의 상승률은 이번이 1입니다. 15% 가까이 올랐거든요. 이 기간에 올라간 게. 그래서 역대 연속 상승일로는 가장 많이 올라가는 그런 기록이 세워졌고, 또 하나는 연초에 11일 거래일 동안의 상승률은 3위. 예, 그러니까 1997년 넷스케이프 혁명이 만들어서 인터넷 혁명 만들어졌을 때, 다음에 IT 버블 때, 그 다음이 지금이에요. 그래서 지금 역사적으로 역사에 남을 연초 랠리가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좀 기록적인 어떤 랠리가 나오고 있어서 해외 쪽에서도 한국 왜 저러지? 그래서 한국이 이래서 올라가는구나라고 해가지고 한국 증시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아지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됐고요. 근데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도 지수 자체를 이렇게 보면 되게 제법 올라왔죠. 근데 아마 투자자들 입장에서 한 4개 갖고 있다면 하나는 올라간 것 같은데 3개는 좀 마음에 안 드는데 이렇게 느끼는 투자자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코스닥에서 일부 대형주들이 올라가서 그렇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앞서 뭐 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950을 안착하고 여기를 뚫고 나가게 되면 상승 종목 수가 좀 늘어날 수 있다. 다양한 업종이 산발적으로라도 좀 올라가는 시도가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950에서의 어떤 안착 여부가 상당히 중요하고 여기서 복습 하나. 예, 여기서 왜 제가 복습을 하냐면 예전에 이제 제가 시작 안 좋을 때 그때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분기 차트에서 코스닥 분기 차트에서 60분기선 저선을 깨고 회복하기 시작하면은 상당히 큰 폭으로 올라간다. 그러니까 되게 크게 올라가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바닥으로 보고 이제 이때부터는 시장이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 과거에 통계상 그랬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그때 이제 제가 그 얘기 했을 때 게시판에 낙관 혼자 땡땡 막 이러면서 막 비판하던 분들 되게 많았었잖아요. 근데 저는 그냥 데이터를 얘기한 거니까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그분들 기분 나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언젠가는 이제 저도 이제 뭐 다른 방송 할 수도 있으니까 주식 방송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되면 그냥 이런 거는 기억해 두시면 나중에 언젠가는 또 주식장에 하락장이 나오고 저 근처 전후에서 언제쯤 또 한 번 더 기회가 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담아 두시라고 이거 다시 한번 복귀 차원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복습. 앞서 제가 이제 러셀 2000 지수 보여드렸었잖아요. 러셀 2000 지수가 중소형주 지수라고. 그러니까 러셀 2000 지수하고 코스닥 지수하고 방향이 똑같진 않아요. 예, 똑같진 않은데 방향성 자체는 비슷하게 가죠. 예, 비슷하게 갑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따라잡는 그런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투자자들이 미국에서 저렇게 중소형주에 관심을 갖게 되면 언젠가는 시차를 두고 지금은 코스피 대형주가 코스닥보다 재밌어요. 상승률이 쭉쭉 나오고 하니까. 근데 이제 언젠가는 어느 시점이 되고 코스닥도 이제 950 넘어가고 하면 1000 가는 재미가 있고 1000 넘어가는 재미가 있고 이런 것들이 나오는 시점이 만들어질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코스닥도 방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체크를 해주자. 뭐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시장 수급을 보면 어쨌든 주포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난주에 외국인들이 살짝 매도하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매도하긴 했지만 계속 매도만 한 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월화수 매도하고 목금 매수로 들어오고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리고 금융투자는 제가 이제 금융투자 연말부터 연초까지는 매도한다고. 그래서 근데 연초에 실제로 금융투자가 매도를 했었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10일 넘어가서 한 15일 정도 지금 됐을 때 매도 끝나고 그때부터 이제 매수로 바뀔 거라고 봤는데 생각보다 훨씬 일찍 들어왔어요. 예, 그러니까 연말에 들어왔던 배당 관련된 자금을 충분히 소화하지 않고 그냥 더 큰 돈이 들어와가지고 이제 기관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외국인 투자자들이 매도함에도 지수가 올라갈 수 있는 뭐 금융투자는 주로 대형주 쪽 하니까 이제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는데 여기서 만약에 이제 외국인들까지 안정적으로 매수를 해준다라면 대형주 쪽 적어도 뭐 하락 종목이 많거나 적거나 그걸 떠나서
대형주 쪽에서는 계속 순환이 도는 그런 조건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외국인들의 매수가 이번 주 계속 되는지, 그리고 코스닥은 지난주에 외국인들이 하루 세게 들어왔는데, 외국인들 보면 산발적으로 하루 세게 들어오고 며칠 쉬었다가 또 세게 들어오고 이렇게만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연속 이틀 정도 세게 들어오면 이제 그때는 950을 안착시키고 지지선으로 바뀌어버리는, 예,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외국인 투자들이 연속 매수를 해줘야 되는데, 안 그러면 그냥 올라갔다가 또 눈치 보고 흘러내렸다가 또 며칠 있다 또 올라갔다가 이런 패턴이 될 수 있어서, 그러니까 코스닥 쪽에서 확실한 주포, 그러니까 일주일에 외국인 한 번, 기관 한 번밖에 안 들어와서 저게 이제 3일 정도의 매수해주는 흐름이 나오느냐, 이게 이제 코스닥 쪽에서는 되게 중요한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모사나 좀 봤더니 외국인들은 지난주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두 종목을 2조 한 6천억 정도 팔았고요. 그리고 자동차도 많이 팔았습니다. 그래서 현대차만 1조 팔았거든요. 그러니까 전차 군단 매도 많이 했고, 매수는 그 조선, 하나오션,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이런 거 이제 주선주 사고, 그다음에 두산에너빌리티, 원전, 우리나라에서 이제 원전을 뭐 완전히 이제 저기 전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의식한다라면 원전을 이제 해야 된다, 뭐 이런 식 취지의 이제 발언이 정부 당국자에서 나왔다고 하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원전 관련 종목이 올라가고, 조선과 원전 관련, 그러니까 조방원 부류의 어떤 종목군들이 지난주에 외국인들이 좀 매수했고요. 기관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를 계속 샀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러니까 두 종목 매수만 거의 1조 9천억 가까이, 거의 2조 원 가까이 이제 매수를 했고, 그 다음에 자동차, 전력 관련된 종목군들, 뭐 효성중공업이나 두산에너빌리티, 이게 다 이제 전력 관련된 종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에 좀 매수해서 반도체 플러스 전력, 뭐 이쪽에 좀 관심을 갖고, 그 다음에 자동차, 이렇게 봤고요. 코스닥 쪽에서는 외국인들은 로봇, 예, 레인보우 로봇, 유진 로봇, 로보스타, 휴림 로봇, 뭐 그 엔젤 로보틱스, 그러니까 로봇주를 그냥 거의 집중적으로 사들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기관 투자자들도 역시 로봇, 예, 로봇이 있고, 그 다음에 반도체, 예, 로봇과 반도체 쪽이 매수하는 쪽에서는 상단에 많이 포진해 있는, 예, 그런 모습을 보인 게 특징이었습니다. 뭐 구체적으로 종목으로 보면 지난주에 코스피에서는 턴어라운드 기대가 있는 금호석유, 다음에 자동차가 이제 로봇으로 변신하면서 자동차, 다음에 이제 LG에너지 솔루션하고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는 이제 2차 전지, 그러니까 왜냐하면 포스코홀딩스를 철강으로 보기도 하고 2차 전지 소재 쪽으로도 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난주에 보면 삼성전자와 함께 이 종목군들이 강세를 보여서 코스피 자체는 상승한 업종이 더 많았어요. 훨씬 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도 강했고, 그 다음에 이제 유난히 강했던 건 이제 석유화학, 그 다음에 이제 뭐 현대차, 뭐 다음에 2차 전지 관련된, 다음에 삼성전자 이런 식이었고요. 구체적으로는 뭐 현대차 주가 뭐 굉장히 강하게 올라가고, 그리고 자동차만 가는 게 아니라 부품주는 좀 둔했었는데 부품주까지 달고 가는 이제 그런 모습이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가 이제 좀 며칠 쉬나 보다 했었다가 이제 단숨에 실적 발표 이후에, 제가 실적 발표 나오면 기계적인 매도 물량이 좀 단기적으로 나온다, 그게 이제 기계적인 매도일 가능성이 높은데, 그게 아니라면 뭐 일정 기간 더 나올 수 있다라고 했는데, 어쨌든 기계적인 매도였던 것 같아요. 물량 소화하고 단숨에 신고가 넘어가는 모습이었고요. 그다음에 턴어라운드 기대감 있는 금호석유 화학이 올라갔고, 증권업주 지수가 이제 5,000포인트 근처 가니까 또 상법 개정 관련된 이슈도 있고 하니까 증권주, 그다음에 일부 지주 회사들, 뭐 이런 종목군들이 좀 반응을 하는, 예,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이게 좀 특징적인 게, 시장이 어정쩡할 때는 시소가 돼요. 그러니까 왜냐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워낙 시총이 커서 지금 막 시총 합산 한 1,400조 원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종목을 올리는 날은 나머지가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반대로 이 두 종목이 주춤한 날은 나머지 종목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러니까 덩어리로 치면 뭐 2차 전지, 조방원 이런 것들 덩어리 합치면 이제 합쳐도 사실 안 되긴 하는데, 그러니까 약간 이제 그런 시소가 돼버린 그런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 아주 대폭등하지 않고 어정쩡하게 올라갈 때는 좀 삼성전자, 하이닉스, vs 나머지 뭐 이런 구도가 될 가능성이 있다. 뭐 무조건 그렇게 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조합상 공존하기가 쉽지 않다. 대폭등이 나오지 않는 한 뭐 그렇게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시소의 어떤 흐름은 계속해서 좀 관찰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다음에 이제 코스닥 쪽에서는 로봇주가 뭐 지난주에는 강했죠. 다음에 이제 2차 전지도 조금 이제 주간으로 보면은 괜찮았고, 게임주가 주후반에 좀 약하게 했지만, 그러니까 주 초반에 이제 게임주들이 좀 반응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코스닥은 그러니까 업종별 차이가 너무 커요. 예, 업종별로 오르고 내리고 차이가 너무 큰데, 어쨌든 일관성 있게 올라가는 종목군들이 또 막 이렇게 섞여서 나오고 있지는 않거든요. 막 올라갔다가 갑자기 쭉 빠졌다가, 그러니까 정신사납잖아요. 제가 뭐 주도주는 일주일에 3번 이상 올라야 된다.
예, 그러니까 이런 어떤 움직임을 보이는 자신감 있게 밀고 올라가는 업종이 2개 이상 나와줘야 대형주 쪽에서 그래야 이제 950 안착이 된다라고. 그러니까 그런 흐름이 나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그런 흐름이 나오는지가 되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뭐 보통 2차 전지, 제약바이오, 반도체, 게임, 그다음에 뭐 저기 뭡니까 저 엔터주, 그러니까 이런 부류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류들에서 뭐 적어도 한 두세 개 정도, 그 정도가 이제 일관성 있게 올라가는지가 필요합니다. 자, 이번 주 주요 변수들을 보면 우선 미국 대법원 관세 판결이 어떻게 되느냐, 세 가지 정도의 시나리오가 있을 건데 뭐 이거는 나오기 직전에 지금부터 해두면 또 까먹으시니까 직전에 또 따로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 하나 좀 불편한 건 트럼프가 자꾸 이슈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한동안 트럼프가 이슈의 중심에 있지는 않았었는데 그냥 뭐 AI 뭐 이런 것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트럼프가 자꾸 뉴스의 중심에 들어와 있는 거는 좀 불편하죠. 예, 그러니까 중간 선거다 보니까 좀 많이 또 강성 발언 내가지고 미국 내에서 지지율이 또 올라갔다고 하잖아요. 지지 세력들이 결집을 해가지고 이게 조금 부담이 되는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기대 요인은 어쨌든 대형주가 돌아가면서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미증시에서 반도체주가 주말에 또 올라갔다라는 점, 이런 것들은 또 기대 요인이 되죠. 그리고 또 3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는데 이 안에 자사주 소각이 있다. 그러니까 자사주 소각이라는 건 회사에서 보유한 자사주를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100주, 전체 상장된 주식이 100주였다가 90주로 줄어들게 되면 주당 가치는 올라가게 되잖아요. 한 주당 가치가 이제 기업의 주가니까. 근데 주식수가 줄면은 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렇죠. 뭐 저기 파이는 일정한데 입이 10명 있다가 두 사람을 그냥 내보내면 8명이도 그 똑같은 파이면 더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사주를 소각해버리면 그만큼 가치는 더 올라갈 수 있는, 먹을 수 있는 건 더 올라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추진한다고 했을 때 이게 이제 일부 업종에만 반응을 줄 거냐, 증시의 반응이 나올 거냐, 요것도 좀 볼 필요가 있고, 그러니까 수급에서 이제 외국인이 매도하긴 했지만 뭐 주당 매도가 그렇게 크진 않았고, 기관이 이제 금융투자 중심으로 이제 매수가 들어오긴 했는데, 이제 핵심은 외국인입니다. 외국인이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이제 고객예탁금이 사상 최대까지 올라가서, 이게 여기서 만약에 일관성 있게 올라가 한 4조 정도만 들어오면, 코스닥이 재밌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일관성 있는 증가세가 맞냐, 이걸 좀 볼 필요가 있고, 이번 주에 5천을 볼 수도 있습니다. 예, 이번 주 코스피 5천, 160포인트 올라가면 5천이거든요. 이번 주 과연 5천을 볼 거냐, 아니면 11일 연속 올라간 후유증이 나올 거냐. 그러니까 이번 주 5천을 한번 찍어주게 될지 볼 필요가 있고, 그 가운데 반도체, 자동차, 방산조선, 석유화학, 로봇 등등의 어떤 종목군들이 올라갔는데, 여기서는 그 큰형님이 역할을 해줘야 돼요. 예,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역할을 좀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흐름이 나오게 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저것도 그렇지만 저는 예탁금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되게 집중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탁금이 여기서 97조 원 넘어가게 되고 일관성 있게 진짜 들어온 돈으로, 그래서 그렇게 나오게 된다라면 이제 코스닥의 묘한 장이 펼쳐질 수 있다. 그래서 한번 요것도 지금 계속해서 제가 데일리로 체크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제가 가끔 한 번씩 보여드리는 거. 왜냐하면 제가 이거 초기 때부터 외국인 투자자들은 수박 게임을 벌일 거다 참깨 대신에, 근데 삼성전자가 하이닉스가 이렇게까지 올라오면서 외국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 가치가 거의 400조 원 늘었어요. 예,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하이닉스 올해 둘이 합쳐서 최대치로 보면 한 200조 원 더 번다 뭐 이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영업이익 기준으로 보면 그거 2배 되는 돈이 이미 평가이익이 생겼어요. 지분 가치가. 지금 현재 시가총액 기준으로 외국인들이 삼성에 10% 올라가면 지분 가치가 46조 원 정도 불어나고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29조 원이 불어납니다. 거의 30조 원 가까이. 예, 그러니까 이거 10% 올라가면은 올해 하이닉스 1년 동안 벌어들이는 영업이익 비슷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외국인 입장에서 그게 낫죠. 그러니까 이제 자꾸 참깨 전략, 수박 전략에서 수박 전략, 그러니까 참깨가 수백 번 굴러봐야 이제 진짜 합산은 얼마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이런 쪽에 집중할 가능성이 있구나라는 점을 한번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제가 뭐 뒷이야기인데, 이 컨텐츠로 나중에 한번 해드리려다가 뭐 그냥 이렇게 하는 것, 저는 올해 이제 우리 주식시장 작년도 하반기부터 이거 묘하다 이라고 생각했던 이유 중에 하나, 제가 생각했던 이유 중에 하나만 좀 설명을 드리면, 국제유가가 이렇게 계속 약하잖아요. 저거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뭐라고 표현해, 축복 같은 거예요. 유가가 이렇게 내려가는 건.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가 원유 수입하는 게 되게 많아요. 1년에 한 10억 배럴 정도 수입해요. 그러니까 10억 배럴 수입하거든요. 그러면 1달러당 10억 달러가 이제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고점이 120달러였거든요. 그러면 120달러에서 60달러 정도 되니까
600억 달러가 세이브가 된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럼 이제 우리나라 외국인들 잘 생각해 보면 한국에서 가장 많이 써야 되는 돈 중에 하나가 원유 수입하는 건데 세계 5대 원유 수입 국가니까. 근데 저 돈은 덜 나가게 됐고 덜 나가게 된 상황에서 반도체로 벌어들이는 돈은 역대 경험해 본 지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벌어들이기 시작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벌어들인 게 아니라 삼성전자가 작년에 기여를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벌어들이기 시작하는 거고 여기에다가 대통령의 어떤 정부의 정책이 주식시장을 계속해서 이제 끌어올리려고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좀 맞물려 있는 상태라서 그러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뭐 좀 한국 시장이 괜찮은 것 같은데라는 매력을 좀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하고 좀 구조가 달라요. 우리나라가 뭐 유동성도 있고 뭐 어떤 정책도 있고 여러 가지가 다 있긴 한데 한국이 좀 독특하게 예를 들어서 일본은 이 조건에서 반도체가 빠이잖아요. 대만은 이 조건에서 우리나라 같은 국제유가 뭐 대만도 원유 많이 수입하긴 하는데 우리나라만큼은 아니잖아요. 그것도 빠지거든요. 이런 게 좀 있어요. 그래갖고 물론 이제 안 좋은 쪽도 있죠. 예를 들어서 관세 문제, 그다음에 이제 수출 환경이 갑작스럽게 나빠질 수 있다라는 거, 트럼프가 가하는 압박, 뭐 국방 문제라든가 이런 지정학적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흔들리는. 근데 그조차도 방산이 또 커버가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참 그러니까 묘한 구도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구도가 깨지는 걸 역으로 생각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이제 국제유가가 폭등을 한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환율이 이렇게 올라있는데 만약에 국제유가가 올라버렸으면 골치 아플 뻔했어요. 우리나라는. 예, 그게 참, 유가 내려앉은 게 되게 다행스러운 대목이었죠. 그러니까, 근데 이게 역방향으로 바뀌게 되는, 예를 들어 국제유가가 폭등을 한다든가, 반도체 가격이 폭락한다든가, 그러면 또 경험해보지 못한 대급락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좀 구조가 특이해졌다. 이번 장세에서는. 그러니까, 요 부분들, 그리고 요 부분이 반대로 바뀌는 게 시점에 오게 되는지도 항상 또 주의하면서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그냥 하루 강의 비슷하게 하려고 했는데, 그 중에 일부 미리 한번 맛배기식으로 한번 보시라고 한번 설명드렸습니다. 예,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 좋아요, 예, 특히 구독하기 좀 이번 주에 7만 넘어갈 것 같습니다. 꼭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